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친 가와 관련이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 실체의 채무를 말하는데 가의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의 유동부채에 밑줄이 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상매입금과 단기차입금 모두 다 유동부채였고요. 두 번째, 사채와 임대보증금 나와 있는데 둘 다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사채는 배우지 않았어요. 사채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사채 문제가 전산에게 2급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채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은 보통 다 비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는 비유동부채고요. 자, 세 번째, 선수금과 장기 미지급금이 있는데 자, 선수금은 유동부채가 맞아요. 자, 그런데 장기가 들어있으면 얘는 뭐다? 비유동이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과 비유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답이 틀렸고요. 4번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여러분들 자산 아닌가요? 그쵸? 부채가 아니에요.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틀렸구나. 4번 자체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예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번을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당좌자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매입처에서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을 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를 붕괴할 때 대변에 기입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옳은 것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입처에서 상품을 매입했다. 자, 내가 상품을 5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돈은 어떻게? 한 달 후에 지급을 할 거다. 그럼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지금 생긴 건 상품이 생겼고요. 내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에 우리가 들어갈 계정 과목 어떤 거다? 외상 매입금이다.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가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대한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재무상태표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는 계정 과목이 아니다. 어떤 거와 어떤 거를 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더해서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반대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자, 이걸 두 개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정답인 건 여러분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거래 분개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 자, 분개 어떻게 할까요? 외상매입금을 어떻게 지급했죠? 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돈을 지급한 거예요. 대변에 뭐가 오나요? 보통예금이 올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하나밖에 없네요. 네, 2번이 정답이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2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 혹시나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 분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상매입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떠한 분개가 있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상품을 구입을 하고요. 외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상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그 전 분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상황이 이 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칸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줬어?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줬어.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 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으로 오고요. 자, 외상 매입금 이제 없어져야죠. 내가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번과 같은 분계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답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다음의 거래 중 지급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이 대변에 와야 돼요. 지급어음이 대변에.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자, 1번 분계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상품 내가 매입했다, 구입했다예요. 구입하고 약속어음 발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 생기고 대변에 어떤 게 생기나요? 지급어음이 생깁니다. 그럼 대변에 지급어음이 생겼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현금을 빌려주고요. 차용 증서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안 나왔어요. 언제 돈을 내가 돌려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차변의 차입금입니다. 대여금이죠. 대여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자, 현금을 제가 빌려줬죠. 대변에 가지고 있던 현금 나갔기 때문에 대변이 현금이 되고요. 3번에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뭘 받았다? 약속어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상품이 매출되면 무조건 대변에 뭐? 상품 매출입니다. 차변에 뭐가 오나요? 네, 받을 어음이죠. 어음 받았어요. 받을 어음으로 분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급 어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을 할 때는요, 저희가 발행해서 줘야 지급 어음이 되는 거니까. 4번,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자,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돼서 자, 어음 어떻게 됐나요? 3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음을 받았죠. 근데 이게 만기가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장이 당좌예금 통장이고, 자, 차변에 있던 거 이제 어음 없애줘야죠. 대변으로 갈 겁니다. 받을 어음.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지급어음의 대변에 올 게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 대변에 지급어음 나타나는 거는 1번밖에 없더라.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은 후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자, 제가 당좌 차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 당좌 차월은요, 내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제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은행이 우리가 지금 통장에 500원밖에 없지만 수표를 지금 1,000원 발행을 해야 돼. 근데 1,000원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예요. 그럼 통장에 있는 500원 제외하고 나머지 500원 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자, 여기 포인트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번?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당좌 차월은 부채에 있던 항목이에요.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그러면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둬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보도록 할게요.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도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한 일정 한도까지는 거래은행이 부도 처리하지 않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당좌차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당좌차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당좌차월 뭘로도 할 수 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유동부채. 자, 부채는 크게 유동과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이 드렸고요. 유동부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 단기니까 유동이고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원 무조건 유동부채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도 제가 나중에 뒤에 결산 때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라고 했지만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고요. 자, 예수금도 유동부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합하시면 되겠네요. 600, 650, 800. 여러분들 답은 850 하시면 되겠네요. 600, 650에 850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선수금 계정에서 4월 8일의 거래 설명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선수금 중에서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자, 지금 어떤 거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수금을 보면 얘는 부채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하실 때 부채는 원래 증가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얘는 대변에 있어야 돼요. 자, 대변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8일 분계입니다. 4월 6일 먼저 분계해드릴까요? 4월 6일에. 자, 차변에 현금이 지금 대변 쪽에 있죠? 현금이고요.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자,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쪽에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금은 대변 거니까 원래 대변에 있는 분계를 하셔야만 내가 대변에 써줄 건데 선수금이 대변에 있어 지금 써줄 건데 자, 이게 지금 현금으로 받은 거야. 내가 4월 6일에 현금 받았어. 15만 원이라는 분계를 할 때 특계정으로 옮기실 때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8일의 분계는 선수금 쪽에 지금 차변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금이 차변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매출. 자, 이런 분계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선수금이 차변에 계정 과목이 있다. 그래서 선수금의 차변에 올 건데 자, 이거는 매출로 일어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 대변에 매출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거래를 해서 매출로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선수금 받은 걸 차감한 거네요. 원래 대변에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어디에 있나요? 네, 계약금 받았을 때 자, 계약금 받았을 때 대변에 선수금을 두죠. 자, 이 계약금이 매출로 바뀌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없애줄 때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고 이 계약금을 차감했다라는 얘기가 4월 8일에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없애주는 거니까요. 자, 보면 1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자,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려면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되나요? 성급금이 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예 틀렸고요. 2번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다. 자, 얘는 선수금에 대한 해당 계정 과목인데 자, 2번은 4월 6일에 대한 분계네요. 4월 6일 내가 주문받고 계약금 받았다. 자, 3번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하였다. 자, 매입할 때는요, 여러분 성급금이죠. 먼저 준 계약금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했다. 내가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했어. 그리고 계약금 차감했네. 그럼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하고 계약금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사실 특혜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에 있을 때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부채이기 때문에 원래 대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변에 지금 선수금이 나와야 한다.
얘는 차변에 선수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선수금이 나왔다는 건 얘 부채니까 증가시키는 거래.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매출을 함으로써 지금 계약금을 상계시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이고요. 다음 중 발생주의, 발생 계정 및 이연 계정과 관련이 없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발생주의라고 해서요. 아직 미지급 비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는 회계 처리를 할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돈을 지금 줬고 안 줬고와 상관없이 올해 안에 발생이 됐다면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답은 3번이고요. 자, 현금은 내가 현금주의로 현금이 발생할 때 현금이라는 게 나오고요. 발생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되고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으셨고요. 결산 때 볼 거예요. 자, 1번과 2번과 4번은 결산 분계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결산 분계 12월 31일 날 하는 게 결산 분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발생주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고 있고 또 혹은 올해 게 아닌데 미리 받았다. 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결산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4번 아직 배우지 않은 거고요. 자, 선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고요. 자, 비용, 끝에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수익과 비용 중에 비용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급 비용, 먼저 준 비용입니다. 자산이고요.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먼저 받은 거거든요.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매출 중에서 올해분이 아니고 내년분인데 제가 지금 내년 걸 같이 받았다면 자, 선수 수익으로 둘 거고요. 자, 현금은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출문제, 부채에 대한 거는 10문제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좀 어렵거나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재수강 하셔서 다시 강의 돌려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수강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